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3회 필기해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2회 필기해설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제 합격 소식도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하던데요. 불합격하셨다고 실망하실 게 아니죠. 이제 혼돈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혼돈 행렬을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필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3회 필기 해설은 우리 최창한 기술사님 하고요. 최다정 기술사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 뭐 하시는 분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관리기술사 최창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그 IT 분야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보관리기술사 최다정입니다. 네, 저는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IT 쪽에 P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두 분 기술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본 자료가 빅데이터 자격 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컨텐츠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 개요를 다시 한번 보고요. 출제 경향 본 다음에 3회 시험 단원별 문제 유형 본 다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어떻게 혼동 속에서 벗어나 혼동 행렬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세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개요 보겠습니다. 관련 근거는요. 국가기술자격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분석 기획,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전방위적 능력을 가진 실무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X에서 데이터 없이는 이제 시장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 사회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직무로 보시면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찾은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고 이걸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 주셔야 하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 함은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이제 다방면으로 다 알고 계셔야 하고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나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까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그런 자격 시험입니다. 네, 출제 범위 보겠습니다. 이 필기 시험은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보시면 2회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계획, 수집 저장 계획까지 되어 있고요. 2과목에서는 빅데이터 탐색해서 데이터의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탐색 그리고 통계 기법 이해가 있습니다. 네, 3과목은 빅데이터 모델링이 있고요. 분석 모형 설계하고 분석 기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4과목에서 보면 결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만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가가 해야 하는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프로세스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 방법은 전부 객관식이고요. 총 120문제, 20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꽈락을 면하셔야 합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꽈락 면하시면 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전공자라고 하시면 분석 기획 쪽에서 고득점 하시고 나머지 이제 통계 쪽이 부족하시다 하면 이제 선택적으로 집중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 전공자분들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 몰빵하시고요. 네, 나머지 이제 조금 채워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기 시험은 빅데이터 분석 실무 해서 수집 작업, 전처리 작업, 모형 구축 작업, 모형 평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답형 구성되어 있고요. 작업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180분 시험 보시게 되시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출제 경향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3회 시험이 지난 2회 시험에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출제 빈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1에서 4과목까지 2회, 3회 시험을 비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2회 시험을 이제 처음 치렀었을 때, 저는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기획이 1과목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었어요. 물론 이제 통계 영역의 풀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이슈가 있긴 했었었는데, 개요에서 지금 빅데이터의 의미와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요소들이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데이터 분석이 시작이 되는 이제 수집 쪽, 그리고 수집과 변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좀 빈도수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3회에서 보시면은 각 세부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는 그러한 패턴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집 전환, 그리고 기존에 이제 중요시 생각했던 법제도도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세부 항목의 균형을 가져가는 그러한 1과목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2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과목부터가 물론 이제 1과목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데이터 수집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실무에서 이 빅데이터 탐색 쪽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통계과 쪽 아니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기초 통계 영역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이 과목에서 이제 과락이 많았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3회에서는 그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이제 낮추는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수학식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그러한 상황이 좀 생기지 않나. 즉 통계적인 베이스가 없다면은 조금은 이제 좀 그 학습에 대한 시간을 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능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변수부터 기술 추론 통계까지 이제 전체적인 빅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세부 항목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았었습니다. 네. 그 네. 1과목, 2과목 시험 직접 보셨는데 느낌 어떠셨나요? 네. 네, 1과목은 거의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돼서 큰 네네.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2과목에서는 이제 비전공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전공자들은 오히려 2과목이 아주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계학 쪽에 이제 학습을 기존에 이제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특정 이제 학습이 기초적인 학습만 된다면 충분히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풀이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요. 2회 시험하고 3회 시험 봤을 때 계산 문제 비중이 5문제 선을 그 선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비전공자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 3과목입니다. 3과목에서 보시면은 이제 분석 절차와 그리고 분석 기법,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고급 분석 기법 쪽에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실무 사례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 분석 기법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당 최종적인 이제 인사이트를 찾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 절차의 맥락에 맞춰서 이 영역도 이제 출제자들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절차가 2회차 때는 절차를 묻는 문제들에 대한 비중이 좀 있었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실제 분석 기법들에 대한 의미와 그 분석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급 분석과 연계해서 출제를 한 상과목이었었습니다. 네. 음. 빅데이터 모델링에서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개념이랑 연관성 같은 것이 될까요? 이제 분석 기법들도 통계 기반에서 이제 크게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통계 기반의 분석 기법 혹은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분석 기법 등등의 여러 유형들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알고리즘, 지금 모델화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들까지 조금 이제 그 알고리즘의 그 특성과 그 특성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근데 다만 뎁스는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범위가 좀 그러니까 기존보다 분석 기법에 대해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깊이가 깊어진 건 아니라서 개념 위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공부하시는 것도 어떻게 범주와 클러스터링 잘 하셔서 연관성 있게 특징 추출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4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분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인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을 했다면 이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과목에서도 그 영역이 이제 상당히 출제자들이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 평가하는 영역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2회차 때도 동일하게 출제 빈도수가 높았었고 3회도 역시 동일하게 갔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쉬운 영역이 시각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시각화다, 비교 시각화다, 관계 시각화다 이런 시각화 기법들이 있는데 그 영역은 한번 이제 훑어 지나가더라도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지가 빠르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학습을 하셨다면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결과 해석 보시면 분석 모형 평가 쪽에 계산 문제하고 수식 문제가 많이 몰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수포자들 이거 해야 되나 싶겠지만 문제의 수를 봤을 때 분석 모형 개선에서부터 활용까지가 지금 9문제, 8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회 대비 이제 3회 시험의 변화를 좀 이제 저희가 썸머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썸머리를 하고 각각 과목별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실 거고요. 이제 출제 빈도는 2회차가 좀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 항목이 아예 출제가 안 되는 세부 항목들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부 항목 단위에서 이제 세세 항목 단위로 그리고 전체 범위에서 빠짐없이 출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였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향에서 균형으로 출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변화를 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타 시험들에도 이제 시험 출제 연의로 가끔씩 가는데 거기 출제를 해보면 각각 세부 영역별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실행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하게 아까 즉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절차 내에서는 이제 이해와 동일하게 여전히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이 빅데이터 이제 기술 및 제도 영역, 법 쪽이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변환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혹은 저장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변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지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기법과 연계한 고급 분석 기법, 최종적인 평가. 이 영역은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서 이제 제가 분석을 했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본은 개념형을 기준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얘가 무엇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객관식 사지선다에서 틀린 것과 그리고 옳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약 70% 정도 구성이 됐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지문이라든지 사례에서 응용해가지고 그 답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응용형으로 한 30%. 근데 다만 여기에는 계산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난이도로 좀 구분을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기준은 대학교 3학년 기준에서 이제 기초 통계를 한번 이제 교양이라도 경험을 하신 그분들에 대한 기준으로 제가 좀 난이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상위 문제가 한 20% 정도, 중위 50%, 하 문제가 한 30% 정도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커뮤니티에서 네.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단원별 출제 균형과 난이도를 좀 평준화하자. 그래서 좀 합격자를 앞으로도 좀 많이 배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가 전략적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가지고 계신 퀄리파이드 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